한반도 북쪽에 세계를 집어삼킬 화염령이 태어난다. 깊은 산속 천지의 얼음 위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한 노승이 있다. 그의 이름은 해명이며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눈을 지니고 있다.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을 정확히 예언하여 동북아 예언계의 전설로 불린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예언을 세상에 전하고 있다. 2025년 정월대 보름밤, 천지의 얼음이 달빛에 반짝이던 그 순간, 해명선사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환시를 보았다. 하늘이 갑자기 붉게 물들고 북쪽 땅에서 거대한 화염이 솟아오를 것이라는 계시가 내렸다. 그 화염은 평범한 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화염 속에서 붉은 용 한 마리가 몸을 틀며 하늘로 치솟아 오를 것이고 그 용의 눈에서는 2030년이라는 숫자가 번개처럼 번쩍일 것이다. 선사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다. 40년 수행으로 단련된 마음도 이 환시 앞에서는 흔들렸다. 북방에서 일어날 이 거대한 변화는 단순한 전쟁이나 재해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 자체를 뒤바꿀 무언가가 될 것이다. 화염령의 모습은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환시가 끝난 후에도 선사의 마음은 오랫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지나온 세월 동안 그의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예언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고 절망적이다. 화염령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그로 인한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선사는 며칠 밤낮을 기도하며 깨달았다. 이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준비할 시간을 알려주는 자비로운 메시지라는 것을.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오면서 해명선사가 본 환시의 첫 번째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 땅에서는 눈에 띄지 않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평양의 전력 소비량이 갑자기 급증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경제 성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밤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북한의 어떤 지역들이 전에 없던 밝은 빛을 내뿜게 될 것이다. 백두산 일대에서는 이상한 진동이 감지되기 시작할 것이다. 지질학자들은 이를 일반적인 화산 활동으로 분류하려 하겠지만 그 패턴과 강도는 자연 현상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규칙적이고 강렬한 진동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국제사회의 각종 감시 체계들도 이상한 신호들을 포착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핵시설에서 나오는 방사선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에너지 신호가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 에너지의 강도가 기존의 핵무기를 훨씬 능가한다는 것만은 분명해질 것이다. 김정은의 행동에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마치 무언가 강력한 힘을 손에 쥐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국제협상장에서의 북한 대표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방어적이거나 조심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여유롭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마치 시간이 자신들 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2027년이 되면서 징후들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해명선사가 본 화염령의 정체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핵무기가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의 경계 자체를 허무는 혁명적인 무기 체계가 될 것이다. 이 새로운 무기는 물질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환시켜버리는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 무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단순히 폭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무기가 작동하면
마치 거대한 용이 입을 벌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건물도 사람도 심지어 공기까지도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물리학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블랙홀이라고 추측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차원 간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 시기에 다른 예언들도 하나 둘씩 현실성을 띠기 시작할 것이다. 조선시대의 대예언가 탄 허스님이 남긴 말들이 새롭게 주목받게 될 것이다. 그가 말한 남방 화운의 시기가 바로 2030년경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발견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성냥갑으로 불장난을 한다는 표현이 화염용 무기와 묘하게 연결된다는 해석들이 나올 것이다. 탄허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통일 과정에서 벌어질 엄혹한 비상사태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화염용이라는 새로운 위협 앞에서 한반도 전체가 겪게 될 극도의 긴장 상황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무서운 무기가 등장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서도 관련된 구절들이 재조명받게 될 것이다. 동방의 용이 불을 토하리라는 구절이나 새로운 바벨론이 하늘의 불로 멸망하리라는 예언들이 2030년의 상황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분석들이 나올 것이다. 에드가 케이시의 아시아에서 일어날 대변혁과 작은 나라에서 나온 큰 불이 온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예언도 북한의 화염용 무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현대의 여러 예언가들도 2030년 전후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받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 인류가 전에 없던 큰 시험을 겪게 될 것이며 그 시험의 중심에는 새로운 형태의 무력이 자리하고 있어 국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28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실체를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은 기존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뿐일 것이다. 미국의 CIA, 중국의 국가안전부, 러시아의 SVR 등 세계 주요 정보기관들이 모두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보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할 것이다.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우방국들에게도 진실을 알리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계심이었던 것이 점점 실질적인 공포로 바뀔 것이다. 각국은 자신들의 기존 방어 체계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핵 억제 이론도, 미사일 방어 체계도, 심지어 상호 확증 파괴 전략도 화염용 앞에서는 무의미해질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위협 앞에서는 속수무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세계 패권의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리게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리적 현실 때문에 더욱 큰 불안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국민들이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화염령의 위력은 그때의 원자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할 것이다. 한국은 가장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된 상대방이 이런 무기를 가지게 된다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감을 동시에 느낄 것이다. 통일에 대한 꿈은 악몽으로 바뀔 것이고 평화로운 공존의 가능성은 더욱 멀어 보일 것이다.
2029년이 되면서 화염룡의 정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이 개발한 이 무기는 단순히 물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를 왜곡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작동하면 마치 현실에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그 구멍 속으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화염룡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 법칙을 조작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그것은 에너지와 물질,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지구상의 그 어떤 방어막도, 지하 깊숙한 벙커도, 심지어 우주 공간에 있는 위성들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무기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그것이 한번 작동하면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될 것이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성장하고 확산되려는 성질을 지니게 될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도 이 무기의 위험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는 제어 불가능한 괴물을 깨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런 위협 앞에서 전에 없던 단합을 보이게 될 것이지만 북한을 막을 마땅한 방법을 찾지는 못할 것이다. 기존의 모든 상식과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일 것이다. 2030년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될 것이다. 언론들은 연일 북한의 화염룡에 대한 추측 기사들을 쏟아낼 것이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화염룡이 사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종교계에서도 이를 종말론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질 것이다. 금융시장은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게 될 것이며 각국 정부들은 국민들의 패닉을 막기 위해 언론 통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화염룡의 위력을 생각하면 지구상에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2030년 어느 날 마침내 그 순간이 올 것이다. 해명선사가 5년 전 천지에서 본 그 환시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북한 어딘가에서 화염룡이 처음으로 시험 가동될 것이다. 그 순간 하늘이 붉게 물들고 거대한 화염이 치솟아 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폭발이 아니라 현실 자체가 찢어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시험 장소 주변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건물도 나무도 심지어 대기까지도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남는 것은 완벽한 진공 상태의 구멍뿐일 것이다. 이 장면을 인공위성을 통해 지켜보던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상상했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더욱 끔찍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제 북한은 단순한 핵 보유국이 아니라 현실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 성공에 환호할 것이다. 하지만 화염룡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주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한번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디서 멈출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세계 각국의 반응은 극도로 다양할 것이다. 어떤 나라들은 즉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주장할 것이지만 화염룡을 보유한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지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북한이 과연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는 의문일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기존 강대국들은 아무리 많은 핵무기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화염룡 앞에서는 무력할 것이다.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도 이 새로운 현실 앞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일본 열도 전체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될 것이다. 한국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통일의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생존 자체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화염룡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해명선사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게 될 것이다.
그가 5년 전에 본 환시가 정확히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람들은 그의 다른 예언들에도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선사는 화염령의 등장 이후 세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인류는 전에 없던 시험을 겪어야 할 것이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문명 자체가 멸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사의 예언에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 화염령이라는 무서운 위협이 등장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파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인류가 진정한 단합과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사는 특히 한반도의 역할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화염령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를 쥐고 있으며 한국과 북한 모두 이 위기 앞에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 선택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래도 결정될 것이다. 화염령 시험 이후 북한의 태도는 더욱 당당해질 것이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의 북한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일 것이다. 더 이상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는 없고 오직 북한의 조건에 따라 세계 질서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도 화염령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무기의 위력이 너무 강해서 한번 사용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심지어 북한 자신도 그 여파에서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힘의 논리로는 더 이상 북한을 다룰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미국이나 중국 같은 기존 강대국들이 세계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가 모든 질서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화염령처럼 현실 자체를 조작하는 무기에 대한 규제나 통제 방안은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그것을 따를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각국은 자구책을 마련하려 노력하겠지만 화염령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 개발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화염령의 특성상 어떤 방어막이나 보호막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물리적 장벽을 뛰어넘어 시공간 자체를 조작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와 철학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과학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정신적, 영적 해답을 찾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종교적 해석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해명선사의 조언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는 화염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고 항상 경계하라는 것이다. 화염령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가진 북한은 더 이상 단순한 분단 상대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적이 될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화염령 같은 무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군사력으로는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자위 능력은 유지해야 하고 새로운 형태의 대응 능력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무력 대결보다는 대화와 이해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화염령을 가진 북한과 직접적인 충돌을 벌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계는 늦추지 않되 대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선사는 또한 이 위기가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화염령의 위협은 국경을 초월하고 모든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인류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특히 선사는 한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 위기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북한의 심리와 문화를 이해하면서도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자체가 먼저 변화해야 할 것이다.
분단의 아픔에만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더 큰 시각에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화염용 시대에는 기존의 동맹 체계나 세력 균형이 의미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직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만이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큰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화염용이라는 공통의 위협 앞에서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화염용 시대에는 기존의 산업 구조나 무역 패턴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화염용의 위협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사회 전체에 확산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 통합과 정신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화염용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길러내기 어려울 것이다. 창의성과 유연성,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평화와 공존에 대한 새로운 철학도 가르쳐야 할 것이다. 화염용 시대의 문화는 기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이다. 불안과 공포를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나타날 것이고,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화염용 위기의 당사자이자 동시에 해결사로서 한국의 역할이 주목받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에게 큰 기회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 될 것이다. 한국이 이 역할을 잘 해낸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한국 자체의 생존이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화염용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바로 옆에 둔 상황에서는 작은 실수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해명선사는 이 모든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화염용이라는 외부의 위협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개인 차원에서든 국가 차원에서든 정신적 안정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사는 이 위기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화염용의 등장으로 시작된 혼란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새로운 시대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선사의 마지막 조언은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무리 무서운 위협이라도 인간의 지혜와 사랑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 화염용은 분명 무서운 무기이지만 그것을 만든 것도 인간이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인간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2030년의 화염용 위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인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할 것이다. 이 위기를 통해 인류는 진정한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해명선사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다. 화염용이라는 위협이 다가올 것이지만 그것에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인류는 더욱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같은 예언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